오늘은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배당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맥쿼리 인프라는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면 배당락 때, 이때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때 이후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맥쿼리 인프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월봉 기준으로 보면 꾸준히 주가가 올라오는 리츠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주가를 보면 한 60월선 그때를 터치하고 60월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까지 맥쿼리 인프라는 2019년도 요때 60월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다가 그리고 고금리 당시 2022년 그때 또 60월선을 터치했다가 다시금 올라갔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지금이 기회가 될지 그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미국의 리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리츠 뭐 전반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긴 한데, 근데 인프라와 같은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 쪽으로 인프라를 투자하는 맥쿼리 인프라는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문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과연 큰 돈이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부터 일단 드릴게요. 그치만 맥쿼리 인프라는 일단은 꾸준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맥쿼리 인프라는 매년마다 거의 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맥쿼리 인프라의 종토방을 한번 가보면 일단 굉장히 욕이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뭐든 어떤 주식이든 다들 욕부터 하거든요. 근데 맥쿼리 인프라는 뭐 이제 폭락부터 한다, 그리고 가지가지 한다, 뭐 유상증자 이렇게 하고 망해라, 그리고 뭐 장난하나, 뭐 요즘 뭐하냐, 뭐 요런 이야기도 많아요. 보면 국장만 나락가냐, 데이터 센터 인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들 뭐 저도 공감을 하기는 해요. 맥쿼리 인프라가 당연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많이 안 좋겠죠. 일단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상증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거에도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배당금이 좀 떨어졌죠. 이게 2016년도 그때 이제 2015년도 대비해서 배당금이 줄어들었었죠. 그때 이후로는 배당금이 매년마다 이렇게 늘어났었고, 요거는 심지어 코로나 때도 늘어났고, 금리가 많이 올랐었던 고금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배당금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 상반기에 발표된 배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배당금이 떨어지는 거를 봤을 때는 맥쿼리 인프라가 조금 사업에 있어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번 상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 1분기 실적은 맥쿼리 인프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이렇게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돈을 아끼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날 그때 맥쿼리 인프라는 하남 데이터 센터를 1조 가량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맥쿼리 인프라가 돈이 많기는 하지만 맥쿼리 인프라는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법률상, 리츠, 그리고 인프라 펀드 법률상 많은 부분을 투자자들한테 환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도 일단은 그렇게까지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라는 것도 있겠구만. 그리고 요거 민간 투자법에 기반해서 설립이 되었기에 LTV 비중이 3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리고 싶어도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선반영으로 떨어진 거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과거에 했었던 적이 있었죠. 작년도 6월 13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이죠. 그때 유상증자를 4천억 정도 가량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왜 유상증자를 했냐? 4천억을 어디다 쓰려고? 그때를 보면 1280억 원은 인천 김포 고속도로의 민간 투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867억 원은 CNCT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CNCT 에너지는 에너지라는 법인명만 보시더라도 천연가스 그쪽으로 도시가스 그쪽으로 투자하는 법인이죠. 그래서 이때도 1867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행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튼 6월 13일 날 요때 유상증자에 대해서 공시를 했었고, 근데 참고로 요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6월 13일 날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를 했었고, 또 보면 6월 29일 날 그때는 권리락일이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권리락일은 6월 30일 날 바로 다음 날이었었겠네요. 6월 29일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당연히 유상증자를 발행하면 할인율이 적용이 됐겠죠. 그때는 3.5% 할인율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행하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겠죠. 그때는 8월 21일 날 그때 신주가 상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냐, 6월 12일 날 그때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타났습니다. 6월 12일 날 6월 13일 날 요때죠. 그래서 주가가 요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정확히 요때부터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부터 떨어졌죠. 그리고 권리락을 맞았었던 날 요때 갑자기 갭 하락이 일어났었죠. 당연히 권리락을 맞았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그때가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 기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2달 조금 안 되게, 한 2달 가량의 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그때 고가가 13,758원이었는데 11,770원까지 저가로 떨어졌어요. 근데 할인율이 이때는 3.5%인데 할인율보다도 더욱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번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 공시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선반영으로 먼저 떨어진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과거랑은 조금은 흐름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확히 공시를 때리자마자 주가가 떨어졌고, 신주 상장 예정이 있을 때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인율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죠. 그리고 과거에는 한 2달가량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주가가 떨어진 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지 그 후로는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 청약을 많이 했었어요. 청약률이 113%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청약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뭐 미달되거나 요럴 것 같지는 않아요. 맥쿼리 인프라는 배당을 워낙 많이 주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다 보니까 뭐 주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데이터 센터가 돈이 되느냐, 그 부분부터 이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발,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 반도체, AI, 생성형 챗 GPT 이런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135조 원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조 원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HN 통신사도 전부 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뒤지지 않죠. 메타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최근에 1조 원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상사들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재료, 가스, 석탄, 구리, 리튬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원재료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 데이터 센터 AI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미쓰이물산 같은 경우도 5년 내에 데이터 센터 자산을 1조 엔 정도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엔 환율이 한 8원 정도 되죠. 1엔당이요. 그러면 한 8조 정도의 자산 가치로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도 미국 합작사랑 8곳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데이터 센터 시장이 5년 뒤에는 33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도 2조 정도를 미국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에너지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임대료 그리고 전기료로 10조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솔루션 기업에 2,8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갑자기 2,800억이라 얘기하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135조 원, 아마존 202조 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일본들도 뭐 10조, 뭐 이렇게 뭐 8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적은 금액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좀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데이터 센터로 투자하냐? 당연히 AI 뭐 엔비디아 투자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투자하고 뭐 중국 기업들도 AI 쪽 투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알리바바 투자하고 텐센트 투자하고 뭐 징둥닷컴, 뭐 바이두 뭐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메타 뭐 AI 투자 안 하는 기업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세일즈포스 뭐 시스코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도 투자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 일본,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도 최근 6년간, 이게 최근 5년간이네요. 계속해서 뭐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올리고 있고, 메타 올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리 상황이 뭐 올라가든 물가가 올라가든 이익이 좀 둔화되든 상관없이 계속 돈을 부어라 뭐 이렇게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투자 안 하면 과거에 노키아랑 그리고 에릭슨 요런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 뭐 그 시장에서 밀렸었던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들은 과거 IT버블이랑 다르게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창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생성형 AI,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는 확실히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뭐 글로벌에서 보여주고 있기도 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 카지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블랙스톤이 이제 데이터 센터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투자하고 있기도 하죠. 보면 빅테크에 임대를 해주겠다. 데이터 센터를 투자해서 요즘에 빅테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요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임차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뭐 블랙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펀드 그런 쪽에서 임대 비용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투자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데요. 보면 AI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블랙스톤이 인수할 당시에는 10억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150억 달러까지, 이거는 그냥 15배 정도로 올라갔으니까 진짜 미쳤다. 이 정도면 와, 요 기간 동안 15배 정도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었던 부동산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미쳤죠. 그래서 요 정도를 보면 굉장히 데이터 센터도 돈이 확실히 많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블랙스톤의 임원인데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진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자화자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NBC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블랙스톤의 사장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진짜 뭐 최고의 투자였다. 21세기의 최고의 인프라스트럭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캐피탈 같은 경우도 31억 달러 정도를 차이나 데이터 그룹이라고 하는 이쪽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벤테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64억 달러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64억 달러라 그러면 하나로 곱하기 1380원을 하면 되겠죠. 한 8조 정도 되려나?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인 캐피탈도 한 곱하기 1380원 정도 하면 되죠. 한 4조? 5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돈이 된다는 게 원래 2020년도까지는 이 데이터 센터에 이게 임대 비용이거든요. 임대 비용이 꾸준히 감소를 하다가 근데 2010년도부터는 갑자기 언택트 수요 그리고 AR 뭐 그런 굉장히 뭐 서버 수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료도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의 임대 비용입니다. 2022년도에 14.5%, 2023년도에 18.6%, 올해도 증가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데이터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여튼 그래도 뭐 데이터 센터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나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데이터 센터의 투자 비용이 임대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보시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말이 굉장히 많고 공실률이 진짜 미쳤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다 좋냐? 그런 것도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작년 전력 소비량이 100개국을 합친 것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 사용량을 보시면 100개 국가들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보면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요르단, 아이슬란드보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 사용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확실히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려 그러면 이게 다 비용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가 좋긴 한데 수익률이 이렇게 높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성장 국면을 맞았다. 반도체랑 데이터 센터는. 하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 전기요금 타격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랙엘부터 이번 하반기에 블랙엘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행식을 도입을 해라. 아무래도 블랙엘 그 아키텍처 데이터 센터부터는 확실히 열 관리에 있어서 좀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인 차기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블랙엘부터는 데이터 센터에 순행식을 도입하기 바랍니다라는 이야기를 엔비디아가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순행식 열관리 시스템 쪽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 그런다면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대비 과연 데이터 센터의 임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많은 펀드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좋은 뉴스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공급이 확실히 또 많이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AI CapEx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 공급이 또 늘어날 수 있고 비용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 삼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주가들은 어떠냐 보면, 에퀴닉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리츠라고 리츠이기도 하죠. 에퀴닉스의 주가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2.13%인데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에퀴닉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많은 부분을 배당 주주하돈으로 쓰고 있기도 하지만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막 가파르진 않아요. 그래도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퀴닉스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와 같은 기업도 보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기업인데요. 2012년도 고금리 상황일 때 그때 주가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도 데이터 센터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통신탑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리츠이기도 하죠. 보시면 주가가 나쁘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는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좋긴 한데 보면 무조건 좋다라는 것도 아니긴 해요. 물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돈이 된다라는 것도 확실하긴 합니다. 다양한 펀드들도 투자하고 있고, 베인 캐피탈, 얘네들은 진짜 돈 되는 것만 무조건 투자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펀드들은. 그래서 좋기도 한데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때 과거처럼 유상증자를 때릴 수도 있다. 과거에는 한 2달 정도 동안 주가가 떨어졌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